안녕하세요. 오늘은 컨트롤 밸브의 일종인 우리 2웨이 또는 3웨이, 4웨이, 5웨이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뭐 2방 밸브 이런 식으로도 부르죠. 뭐 사용처는 워낙 많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가 결국 웨이라는 게 뭐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길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즉,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의 개수가 총 합쳤을 때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를 가지고 우리가 2웨이, 3웨이 뭐 이렇게 밸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밸브예요.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뭐 보일러 또는 냉동기에서 보일러를 가지고 해볼게요. 우리가 뭐 난방을 하기 위해 이런 터미널 유닛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펌프 넣고 우리가 이렇게 돌았을 때 얘를 쉽게 생각하시면 뭐 방열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라디에이터. 그럼 여기서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을 보내면 이 부하 측에서 열을 교환해서 이 열로 실내를 난방을 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뭐 실내 목표 온도가 20도다, 뭐 보일러 온도가 60도로 나온다고 했을 때, 처음에 실내 온도 상태가 뭐 10도였으면 뭐 20도로 돌리기 위해 여기 유량이 다 흘러갈 텐데, 점점 20도에 가까워지거나 뭐 초과를 하면 끄던가 줄이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량을. 그럼 이거를 제어하는 방법에 우리는 여러 설비를 직접 제어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이 부하 설비를 제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부하 설비 자체에 제어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여기에 여러 설비의 제어는 세밀하게 잘 되지는 않기 때문에, 또는 부하가 한 개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방열기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면 각 실마다 제어를 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여기다 밸브를 설치해서 각자 터미널 유닛에서 제어를 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2웨이, 3웨이 밸브 같은 경우에는 냉방 또는 난방 시에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결국 여기서 난방 또는 냉방을 하기 위해 이 열량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이때 주고받는 열량이라는 건, 열량이라고 써볼게요. 우리가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질량, 그리고 비열, 그리고 온도 차이로 이렇게 주고받는 열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T2라는 건 여기 열원 측에서 오는 걸 제가 T2라고 할 거고, 실내의 목표 온도를 우리가 목표 온도가 아니죠, 실내의 온도를 T1이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의 실내 온도는 정해져 있거든요. 냉방 시에는 이게 거꾸로 되겠죠. 이게 실내 온도는 뭐 정해진 것도 아니죠, 사실. 실내 온도가 변하긴 하니까. 비열은 정해져 있는 거고, 정해짐 비열이 되고, 뭐 보일러에서 오는 물의 온도도 사실 제어가 가능한데 고정이라고 봐볼게요. 보통 고정돼서 운전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건드는 게 이 질량을 많이 변화시켜서 우리가 열량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 식을 약간 바꿔보면, 냉매가 밀도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얘도 Q가 되네요. 얘는 여기를 이제 소문자 Q로 바꿔볼까요? 유량 곱하기 또 델타 T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이 온도를 조정하던가 유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우선적으로 이방 밸브예요. 이방 밸브라는 건
총 입출구의 합이 2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입출이 각 1개씩인 거죠. 얘는 유량의 질량 또는 유량의 질량이 아니라 질량 또는 유량을 조절해서 우리가 해당 부분으로 방열 또는 흡열되는 열량을 제어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간단하게 그려보면 제가 이거를 TU라고 적겠습니다. 터미널 유닛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냥 어떤 부하기기예요. 부하기기. 실내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방열기가 될 수도 있고 공조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 때 이 예를 들어서 부하기기의 성능이 우리가 어차피 보일러에서 오는 온도는 60도로 정해져 있다면 얘가 뭐 평상시에 풀 부하 시에 전부하 시에 10 lpm으로 흐른다고 봐볼게요. 근데 얘가 온도가 목표 온도에 도달했다던가 이제 초과하게 되면 얘의 유량을 줄여줘야 되는데 뭐 끄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제어하냐? 우리가 이 제어라는 건 결국 온오프 제어가 있을 거고 껐다 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례 제어가 있을 거예요. 온도가 다 달아들면 이제 물의 양을 줄이는 거고 온도가 많이 차이가 나면 최대한 보낼 수 있는 만큼 보내서 난방 기능을 하겠다는 거죠. 냉난방을. 그러면 우리가 밸브를 뭐 이렇게 앞에 달 수도 있을 거고 뒤에다 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를 이렇게 조였다 열었다 하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 온도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 일단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해볼까요? 모터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냉매가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나가는데 얘가 부하가 많이 필요하다면 이 밸브가 이렇게 올라가서 최대 유량이 흐르도록 할 거고 얘가 만약 좀 지금 부하가 조금밖에 필요가 없다면 내려와서 닫히게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 리프트가 비례해서 이동하는 게 이방 밸브의 기본값이 됩니다. 즉 얘는 우리가 소문자 Q로 쓰기로 했죠. MC 델타 T의 이 질량을 제어하는 게 이방 밸브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이방 밸브를 전단에 설치하냐 후단에 설치하냐 실무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이걸 접하신 분들은 이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되세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후단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이유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수명과 관련이 된 건데 결국 우리가 밸브라는 게 온도에 의한 적응성이 있지만 그래도 상온에 있는 게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 게요. 우리가 60도로 들어오면 뭐 후단이 50도로 나간다면 이 후단이 더 온도 차이가 안 날 거고 냉수가 뭐 7도로 들어와서 12도로 나간다면 12도가 더 온도 차이가 안 나겠죠. 즉 온도 차이가 덜 나는 후단 쪽에 설치해야 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잠겼다가 열렸다가 하면은 얘가 잠기면 밸브의 전단 측과 밸브의 후단 측에 압력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즉 전단층에 설치한 밸브를 잠그면 터미널 유닛 내에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다시 밸브가 개방을 100%를 딱 하면 다시 유량이 팍 흐르면서 이 터미널 유닛에 무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 후단 측에 설치를 한다면 터미널 유닛 내의 밸브가 아니죠. 유닛 내의 압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터미널 유닛의 압력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후단에 설치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후단 설치. 이방 밸브 아주 간단하죠.
이게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저희 부하 변동에 대응하는 컨트롤 밸브이고, 또 이제 그 다음으로 3웨이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3웨이 밸브라는 건 결국 입구와 출구가 합이 3개이기 때문에 입구가 2개일 수도 출구가 2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입구와 출구가 1개, 출구가 2대인 게 있을 거고, 입구가 2개, 출구가 1개인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출구가 2개인 걸 분류 밸브라고 부르고, 입구가 2개인 걸 혼합 밸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밸브를 통해 나눠주냐, 밸브를 통해 합쳐주냐의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밸브의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보면, 잘 안 그리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입구라는 안 그렸네요. 얘는 보시면 일단 분류 밸브를 먼저 그린 건데, 이쪽이 입구가 될 거고 이쪽이 출구가 될 거예요. 신호를 받아서 이 밸브 축이 내려가게 되면 얘가 닫히고 얘가 열려서 이쪽 방향으로 물이 가게 될 거고요. 또 거꾸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밑에가 닫히고 위가 올라가게 돼서 위로 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경로로만 흐르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 들어오면 이쪽이 3, 이쪽으로 7, 이런 식으로 비례 제어가 되거든요. 각각 나눠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쪽 경로로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나눠서 부하 변동에서는 나눠서 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좀 더 그려볼까요? 너무 좁게 그렸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는 이제 혼합 밸브가 되는데요. 얘는 둘 다 여기가 입구예요. 이쪽이 출구가 될 거고, 그러면 이 축이 또 이렇게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나가는 게 10인데 이쪽에서 3, 이쪽에서 7이 들어올지, 또는 이쪽에서 7, 이쪽에서 3이 들어올지, 얘 이동에 따라서 이 궤도율이 달라지겠죠. 즉 이 혼합 밸브는 여기가 A 방향, B 방향이라고 했을 때 필요로 하는 방향에서의 유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3A 혼합 밸브가 되겠습니다. 일단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얘도 부하 변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결국 똑같아요. 여기 터미널 유닛이 있을 거고, 얘도 터미널 유닛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갈 때 먼저 분류 밸브에 대해서 했는데, 분류 밸브는 부하 전단에 설치가 되고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바이패스 경로가 같이 설치가 되는 거죠. 이건 사실 바이패스라고 하기도 그런데요,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 들어오는 유량이 10일 경우에 만약에 터미널 유닛에서 10LPM이 다 필요하다면, 전부하 상태라면 얘 이쪽으로 다 10이 흐를 거예요. 근데 얘가 온도가 많이 도달을 했다면, 일로 10이 다 흐르면 너무 뜨겁거나 추워지니까 여기서 일로 뭐 손실 열량만큼만 2에서 3만 보내고, 이쪽으로는 7을 보내서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총 합이 10이 되도록 하는 거죠. 나눠서 여기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 또 혼합 밸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후단 측에 설치를 해서 여기서 경로를 따라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여기 터미널 유닛에서는 압력이 안 걸리고 계속 유체가 그냥 흐르는 거고, 여기서는
평상시에 이렇게 10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또 온도가 설정 온도에 근접했을 경우에 이쪽을 좀 잠가서 이쪽으로 뭐 3, 이쪽으로 7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쪽 밸브를 잠그면 결국 이 터미널 유닛을 통과하고 있는 냉매가 정체되게 되고 여기에 온도가 오르게 돼서 또는 난방 시에는 온도가 떨어지게 돼서 온도의 제어를 하는 거죠. 우리 이런 식으로 분류 밸브와 혼합 밸브가 있고 공조에서 사용하는 건 거의 이 혼합 밸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2웨이 밸브를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3웨이 밸브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제가 모르는 곳에서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웨이 밸브가 있는데 얘는 약간 달라요. 뭐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얘는 보통 부하 변동에 의한 것보다 경로 변경을 위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A도 경로 변경 위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경로 여기 이제 보일러 대표적으로 난방으로 갈 거냐 온수로 갈 거냐 가정용 보일러에서 많이 쓰죠. 그리고 4웨이 밸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기를 저 터미널 유닛에 사용하진 않고요. 잘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고 또는 뭐 이렇게 많이 그리거든요. 얘는 말 그대로 입출구의 합이 4개인 거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상태를 구조도를 좀 보면요. 이렇게 얘 입출구의 개념이라기보다 경로가 다른 건데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이해하기가 좋아서 예를 들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 이렇게 유량이 가고 얘쪽으로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경로를 변경했을 때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요. 제가 좀 못 그려가지고 잘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건데 제가 알기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데서는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올렸듯이 히트펌프에서 냉난방 전환을 할 때, 즉 사이클에서 역사이클 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는 사실 우리가 설계할 때 쓰는 내용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제조사에서 많이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2웨이, 3웨이 밸브보다는 설계자 입장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중요도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즉 얘도 이제 오면 이렇게 네 방향 있을 때 사이클 운전할 땐 뭐 일로 흘렀던 게 역사이클 하면 이쪽으로 흐르고 이런 식으로 방향 따라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한 개 2웨이 밸브, 3웨이 밸브, 4웨이 밸브를 공부를 했고 그럼 우선적으로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2웨이와 3웨이는 결국 부하 변동이라는 건 우리가 온도, 필요 열량의 변동을 말하는 거예요. 부하 변동에 의한 열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또는 3웨이 같은 경우엔 추가로 경로 변경 시에도 사용이 되고 4웨이 밸브는 시스템의 경로 변경에 의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절 대상인데 결국 2웨이 밸브는 우리가 유량을 밸브의 궤도율에 의해 유량 또는 질량을 조절하고 있었고요. 3웨이 밸브는 사실 이런 보는 관점에 따라 질량 조절이다, 온도 조절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엔 질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왜냐면 여기서 나눠주는 이 유량의 관점에서 보면 질량의 조절인데요. 혼합 밸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체시켜서 결국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얘는 결국 경로를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설치 위치가 있겠죠. 설치 위치는 법이 아니에요. EA 밸브는 우리가 부하에 후단에 설치를 하고 3A는 혼합 분류에 따라서 전단 또는 후단에 설치를 하고 4웨이 밸브는 필요한 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제어 관점에서 보면 여기 정밀 제어가 가능하냐, 요즘 EA 밸브 모든 게 다 사실 정밀 제어가 잘 돼요. 이제는 상대적으로 EA 밸브가 더 잘 되고, 이쪽 3회 밸브나 4회는 뭐 정밀 제어가 필요가 없는 거죠. 3회 밸브는 2회 밸브에 비해서 조금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내에 압력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 2회 밸브는 변동이 많이 되고, 두 개로 해볼까요? 3회 밸브나 4회 밸브는 압력의 변동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밑에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하나씩 그렸지만 보일러에서 터미널 유닛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봐볼게요. 쫙 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2회 밸브가 여기 설치가 돼서 여기를 다 온도가 많이 올라서 여기를 폐쇄를 많이 하면요, 이 서플라이 측 공급 측 압력과 환수 측 압력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여기 뒤를 다 조였으니까 이게 밀폐계여도 펌프는 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2차 측 압력은 떨어지고 1차 측 압력은 올라가서 이 부하에 안 좋다는 거죠. 부하에도 안 좋고 이 열원에도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압력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 부하 측에서 온도 조절도 잘 안 되게 됩니다. 뜨겁게 계속 밀고 있으니까, 또는 차갑게요. 근데 3A 밸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 시스템 관점에서 봤을 땐, 앞에다도 설치해 볼까요? 뭐 이렇게 되든 여기가 어떻게 나눠서 흐르든 시스템에선 10이 흐르고 10이 돌아오고, 여기서도 10 들어가고 7, 3 흘러도 10 돌아오고, 이 공급 측과 환수 측 압력 차이가 0이 되거든요. 사실 0은 아닙니다. 마찰 손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웨이 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압력의 압력 변동에 의해서 시스템에 차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이 문제를요, 우리가 차압 밸브라는 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변유량 시스템이라고 유량이 변동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얘는 차압 밸브를 설치해 줘야 되고, 3A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관점에서 전체 흐르는 유량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정유량 밸브가 설치가 되고요. 또 4웨이 밸브는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를 좀 밑으로 내려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복습을 좀 해보면, 우리가 컨트롤 밸브의 일종인 2웨이, 3웨이, 4웨이 밸브라고 부르는 건 결국 입출구의 개수의 합에 따라서 숫자가 변동되는 컨트롤 밸브를 말하는데, 우리가 냉난방 즉 공조 시에 부하 측에서 필요한 부하의 변동으로 인해 열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질량 또는 온도에 의해서 열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웨이 밸브를 사용을 하게 되면 2웨이 밸브란 입출구가 각각 한 개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밸브의 궤도율에 따라서 우리가 유량이 조절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열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유닛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부하 측에서 로드죠. 로드에서 전단 또는 후단 모두 설치가 가능하지만 밸브의 수명 또는 부하 측에서의 압력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후단에 우리는 밸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류량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3A 밸브는 입구와 출구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 밸브 또는 혼합 밸브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구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입구가 1개, 출구가 2개인 밸브는 궤도율에 따라서 얘가 이동을 해서 우리가 각각 출구 측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고, 혼합 밸브는 입구가 2개고 출구가 하나인 걸로 얘도 같은 개념으로 밸브의 궤도율에 따라서 신호에 따라서 그 입구 측의 유량비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유닛에 설치된 도면을 보면 분류 밸브 같은 경우에는 부하의 전단에 설치해서 부하 측으로 가는 유량과 부하 측 후단의 배관으로 이어지는 그 배관과의 유량비를 구분할 수 있으며, 혼합 밸브는 부하 측, 토출 측에 설치를 해서 이 밸브의 궤도율을 통해 들어오는 유량비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혼합 밸브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많이 사용한다고 해봤자 거의 다 2웨이 밸브를 쓰기 때문에 2웨이죠. 잘 사용을 하고 있진 않고, 또 우리가 간단하게 그리면 가정용 보일러에서 온수를 할지 급탕을 할지, 이 온수는 난방이죠. 결국 한 개의 열교환기를 가지고 겸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경로 변경의 3웨이 밸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4웨이 밸브라는 건 결국 우리가 A, B, C, D라는 경로가 있을 때 A, B 가고 벡터처럼 됐는데 CD 가던 걸 AC 가고 BD 가도록 이런 식으로 경로를 변경하도록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 명칭 시트라고 디스크라고 할까요? 디스크가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해서 각각 경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히트 펌프라고 불리우는 우리 냉난방기에서 사이클과 역사이클의 반전을 위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웨이, 3웨이, 4웨이를 비교를 해보면 2웨이, 3웨이 밸브는 결국 부하 변동에 따른 공급 열량의 조절을 하기 위한 거고, 3웨이 밸브는 경로 변경의 개용도 가지고 있고 4웨이는 경로 변경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절 대상은 결국 부하를 조절하기 위한 거니까 열량은 MC 델타 T에서 보통 다 질량을 조절하고, 4웨이 밸브는 경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 설치 위치를 살펴보면 터미널 유닛의 후단, 3웨이 밸브는 분류 밸브면 전단, 혼합 밸브면 후단, 4웨이 밸브는 시스템상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고 있으며, 2웨이 밸브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가 2웨이 밸브 시스템은 결국 부하 측에서 다 부분 부하가 돼서 폐쇄가 되면은 공급 측 압력과 환수 측 압력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 압력 차는 결국 우리가 열량 조절에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DPV라고 부르는 차압 밸브를 설치하고 있으며, 얘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